전체 내용에선. 그래서 그거 이제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네. 읽지 마, 정도로. 이딸 같아. 자, 차에 나오죠. 하트 한중의 눈이 주대의 허리에 매달리는 권총을 같다 라고 나오는데, 그럼 일단 지금 이단이 나온 거지. 한중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주대가 나오는데, 여기다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해요. 자, 그러자 그의 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버튼 나타났다. 꿈의 장면 자체가 뭔지는 그 다음에 나오겠죠.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한 달을 뜬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끝없이 한없게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 상태이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일단 두 명의 관계는 뭔지 몰라도 불모의 황야,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꿈의 내용이 일부인데 불모의 황야 자체를 보면 모든 게 다 사라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죽음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꿈의 장면에 나타났다는데 뭔가 되게 불길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그죠? 자, 그 한가운데 그는 땅을 철저리며 서 있었다. 당연히 뭐하고 있는 거야? 태양이 그대로 내려쬐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자기 혼자 지금 있다는 얘기죠. 기분이 어떨까? 안 좋아. 좋을 수가 없죠. 이러다가 이거 다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기 딱 좋으니까요.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그럼 뭐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혼자 있는 건 아니죠. 뭔가 개미가 보이긴 하니까. 근데 이게 뭔가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낸다. 누구? 개미떼의 목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딱 봐도 이 두 명의 관계, 왕개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미떼의 관계를 보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겠죠. 얘는 권력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보여요. 반대로 얘네는 뭐가 당하고 있는 거야?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 생각하는 거죠. 쉽게 가면 이런 관계 나오잖아요. 삼각관계. 위계관계가 좀 성립하는 거지. 얘네가 나올 때는 얘가 뭐가 자르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마치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에 눌리고 있는데 거기에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매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왕개미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개미떼들이 갔다가 모가지 갔다가 일부러 갔다가 들이밀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볼 때 느낌이 딱 어때? 이거 연결돼 있죠. 죽이나 뭔가 절망적인 모습이잖아. 죽어가고 있잖아 얘네들 지금. 내가 죽인 건 아니겠죠. 숙사 성훈이가 집에 개미가 들어오니까 라이터 지져버리는 약간 이런 느낌? 성훈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 반박하지 않는 거 보니 사실이고. 아니에요. 나 어릴 때 해봤는데요. 집에 개미가 너무 나왔고 그냥 그 구멍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냥 라이터 축 지져버렸어. 지옥 가겠다. 개미 너무 많이 그때 한 300마리 죽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집에 들어오지 말았었어야지. 죽은 개미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다음. 자, 그리고 목이 잘린 개미떼들은 그렇게 누렇게 뜬 흙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죽었다는 얘기지. 거기에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다. 초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갈 데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새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자기가 의식을 해서 이 구멍을 뚫어놨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멍은 뭐와 연결돼 있어? 죽음이나 절망과는 상관이 없겠지. 왜냐면 의식적으로 뚫어놨다는 거니까 뭔가 도망칠 수 있는 곳,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게 몇 개가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처음에 나온 이 구멍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잖아.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거죠. 그 얘기는 이 구멍은 자기가 살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절망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있는 구멍은 또 이게 다르지.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본래의 구멍을 나오면서 모세인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본래의 구멍과 딱 봐도 저 위에 있는 구멍이라는 단어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의미상에서 볼 때. 쉽게 얘기하면 이 구멍에 계속 있다가는 뭐 하겠다. 죽겠구나. 앞에 있는 내가 뚫어놓은 구멍으로 도망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왜 하는지는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갖고 볼 때는 아직 알 수가 없죠. 맨 처음에 지금 이게 교과서, 수험특강 자체의 지문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거 뭔가 연결되어 있겠죠.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 현중이는 주대의를 없지도 않은 몸이 있지만 전신에 비릿땀을 흘렸다. 이러고 이제 꿈이 끝났어. 그럼 꿈의 내용대로 본다면 현중이가 생각하는 건 뭐야?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이런 건데 지금 주대의를 뭐하고 있어? 없지도 않은 몸이다 라고 나오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얘는 반드시 업어야 되는 상태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는 얘기야? 환자라는 얘기지. 현중이는 멀쩡하다는 얘기고 업을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중의 꿈의 내용은 이런 거야. 아, 이대로 내가 주대의와 같이 갔다가는, 즉 환자하고 같이 갔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이걸 떠올린 거야. 그럼 뭐 하겠구나. 이 구멍은 쉽게 가면 도망이나 탈출을 의미하는 건데 누구나 나만 도망치고 나만 탈출하겠다는 얘기지.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떠올린다는 건 딱 하나야. 현중이는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뭐 현중이 진짜 자기 혼자 도망가긴 해요. 끝이 안 좋은 거고, 끝이 안 좋다고 해서 주제가 그건 아니야. 혼자 도망가면 개죽음 당한다. 이게 주제가 아니야 절대로. 그건 그냥 전쟁의 비참함이나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상황일 뿐이고. 자, 그 다음 해거는 때 세 사람. 세 사람이네? 그럼 한 명 더 있다는 얘기지. 그죠? 아직 누군지 몰라도. 구렁이 한 마리 잡아구워서 나눠 먹었다 라고 나왔는데 구렁이를 굳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다른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구렁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해산에 나오잖아. 어쨌든 항상 그렇고 세 사람이 현재 식량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 잡아먹는 거지.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이 좀.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영화 보면, 나 어릴 때 영화 보면 이게 실화 바탕한 건데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나. 그래서 얘네가 탄핵에 그냥 다 폭파되고 이렇게 난파된 거야. 나중에 먹을 걸 다 먹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 죽은 사람 시신을 먹어. 실화예요, 실화. 실화는 바탕 영화인데 2번 정도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나중에 영화에서는 되게 좋게 끝나. 어쨌든 뭐 살고 와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 현실들 나중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을 먹었다는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 좀 많이 받고 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그 다음 다 먹거나 현주가 뒤라도 마려운 듯 자리에 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자리에 섰다. 이 말은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이 떴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현중이의 도망이죠. 주대의하고 남은 한 명을 두고 지금 혼자 도망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지 좀 만에 주대의가 비밀등병에 말했다. 그러면 한 명 나오지. 이렇게까지, 그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움직인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현재 뭐 하는 거야? 환자가 아닌 상태지. 환자가 아닌 상태고 이렇게는 환자인 상태. 이렇게를 분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현중이를 이렇게 혼자 두고 만약에 주대의하고 그 다음 비밀등병을 이렇게 놓는다면 뭐가 될 수 있어? 얘는 도망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살 길을 모색하는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이 소설의 가장 큰 재미는 뭐냐면, 재미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3명 중에 누구 하나가 딱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야. 현중이를 우리가 비난하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내 개인의 삶이 가장 중요한데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얘가 얘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 얘가 그렇다고 주대의를 부상을 당하게 한 것도 아니라면 자기 삶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 물론 군법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얘네들은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 부상도 한 게 자기 잘못은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는 지금까지 상황 보면 현종이하고 김일등병이 주대회가 아픈 상태에서 왔다 갔다 업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얘를 도와준 애니까 욕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중이는 이 소설에서 직접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나쁜 놈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제 김일등병에게 주대회가 말하지. 주대회나 눈치 뜬서 빨리 나. 왜? 대위잖아. 나이도 좀더 있을 거고, 변희경도 있을 거고. 이런 말 하죠. 자네도 여길 떠나게 뭐 한 거야? 현중이가 도망갔다는 거 눈치채고 있는 거지. 이미 문장에서. 근데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데 주대를 찾아봤다. 쉽게 하면 무슨 얘기야? 김일등병은 눈치가 없는 거지. 현중이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기잖아. 현중이는 도망갔었지. 정확하게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다 못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현중이는 주대위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죽으면 되는데 이게 안 죽고 계속 버티네. 그러니까 결국 혼자 간 거야. 왜? 죽이긴 좀 그렇고. 자기 상관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 가다니요? 내가 자살하기 기다리지 못해 떠났다고. 사실 정말로 현중이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보길 피하면서 자네도 여길 떠나게. 왜? 사실 안 떠나길 바라는 거잖아. 왜? 주대위도 살고 싶거든. 대놓고 그 얘기하기 보니까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거지. 그런 거래.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린다는 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내적가려 하는 거지. 떠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러고 있다가 화산에 빗긴 붉은 노을을 한번 바라보고 말없이 주대위에게 등을 돌렸다. 주대위에게 등을 돌렸다는 건 어피세요.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김일등병 뭐 하잖아. 얘는 혼자 도망치지 않는 애야. 휴머니즘이 너무 강한 애야. 인간미가 너무 강하고 연민이 너무 강한 애야. 근데 솔직히는 혼자 계속 얻고는 딱 봐도 느낌이 나올 게 있어. 많이 못 가요. 많이 못 간다는 얘기는 저분에게 붙잡히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야. 자, 혼자 얻고 가는 길에 도무지 앞서 나가지 않고 조금 가서 쉬고 조금 가서 쉬고 했다. 이런 거지. 더구나 지금 이런 거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얘가 뭔 힘이 있겠어. 왠지 그러다가 둘 다 잡히거나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그럼 제목의 의미, 너와만의 시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되겠네. 공유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이 정확한 시간은 한국전쟁의 거니까 결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6.25전쟁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되는, 반대로 이런 기구성과 이렇게 커지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지.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인간은 뭐 한다? 더 이상 인간미를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전쟁이 문제인 거고 외적 상황이 문제인 거지 인간 본연의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자, 그리고 뭔지 몰라도 일단 중략돼서. 그럼 중략 부분에는 어쨌든 주대의 김일등병이 천천히 가는 장면이 나한테 나오겠지. 더구나 주대위가 나는 무거울 거 아니야. 김일등병하고 무게가 비쌀 거 아니야. 이거 없는 거 진짜 힘들 겁니다. 내가 만약 뭐 80kg인데 똑같은 80kg 이거 없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한 10m나 갈 수 있으나 모르겠다. 아니 어불스나 있나 모르겠다. 근데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 자, 하루 종일 걸은 것이 10리길도 못 뛰었다. 그럼 얼마 못 간 거지. 10리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 4km 정도인가 그럴 거고 0.4, 그러니까 1, 2가면 0.4km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되게 많이 못 간 거야. 하루 왼쪽이 이제 5km 못 간 거야 그런 거잖아. 그동안 두 사람은 삼개구리 몇 마리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이제 뭐 한 거야? 이 구렁이도 못 가는 거야. 상에 있는 이런 개구리 좋아한 건데 뒤에 힘도 없으니까 이거 구워 먹고 이런 힘도 없는 거야. 그냥 날로 먹고 있는 거야. 다 지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렁이에서 지금 뭘 보여줘? 이런 개구리를 통해서 보여준 건 이런 극한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야. 뭘 거 구할 게 없는 거지 주변에. 자, 김일등병은 무릎이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 거의 기는 신용이었다. 쉽게 가면 점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주대는 김일등병 허리가 앞으로 숨는 각도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의 생애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 했다. 왜냐면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그러면 기밀등병의 시계에 가면 지침이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주대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주대 입장에서는 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희망 자체가 죽는 거. 즉 살기 위한 희망도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얘기했어? 이 문장을 보면 주대의하고 기밀등병 밖에 있는 설자가 얘기했는데 현재 주대의 심리가 뭔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뭐가 나와? 문제 심리 나온 거야. 아 시점 나온 거 시점. 먼저 작가 시점이죠. 작가 시점이 서술자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나올 거야. 안 나오기 힘들 거고. 이 문학 문제는 요거까지 정리해보고 나머지 문제는 직전 때 해설까지 폰부에서 하나 더 들을 건데 시험 범위 자체가 어쨌든 이것도 좀 꽤 되니까 각자 어느 게 더 뭐 비중이 있다 이런 건 없어. 공부하고 얘가 비중이 거의 똑같았지. 자, 그 다음. 저녁 때쯤에 어느 능선에 돌아가느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버렸다. 깎은 듯한 낭떠지가 놓여있는 것이었고 발길 돌리며 기밀등병은 무심코 아래 내려보다가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언가를 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거지. 사람이 시체였다. 딱 끊어봐.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뭔지 나와. 까마귀를 봤을 때 아무 느낌 오는데 얘네가 몸을 쪼고 있는데 그게 사람 시체야.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왠지 이런 느낌 있지. 아, 나도 죽으면 쟤네한테 쪼이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제 까마귀 의미가 나오지. 아, 얘는 죽음이야. 이러면 죽음인 거지. 이게 까마귀의 의미. 까마귀는 어떨 때는 뭐 방법은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길함, 죽음 이런 거지. 실제로 까마귀 잡종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요, 얘네들은. 사람과 똑같아. 자, 그리고 첫눈에 그게 현중의 시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현중이 혼자 도망가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거죠. 현중이는 절대로 이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건성징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건 절대 아니야. 도망가니까 꽃이다, 이게 아니라고 절대. 그냥 뭐 가다가 뭐 바다 헛디뎠던지 아니면 본인도 뭐 이제 힘이 다해 죽었던지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겠지. 자, 어제 저녁에 주사를 버리고 떠날 때와 똑같은 위는 셔츠 바람이고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는 상태였다. 까매기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언가를 쪼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까우까우 그저 몇 번을 뿐 다시 쪼개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걸 계속 보고 있어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지. 시체 얼굴에 이미 눈 하나 없어져 빼꼬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고 두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아무데나 쓰러져 누워 있었다. 현중의 시체를 보자마자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면 이 기운이 빠졌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기운이 빠진다는 건 자신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예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 그 생각이 없어. 현중의 꽃이다.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저걸 보니까 우리도 그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얘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서워지는 거지. 희망도 사라지고 있는 거고.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거기야. 사람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에 가더니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꼭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 드러누워 버렸다. 다시 드러누웠다는 건 뭐야? 희망도 사라진다. 그럼 처음에 돌을 집어던진 건 맞아! 희망을 살리고 싶은 건데 얘네가 안 도망가. 그러니까 힘도 없고 희망도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옆에 누워있는 주대리를 돌아보았다. 주대리는 그럴 힘도 없어. 지금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래 눈을 감은데 번듯하게 누워있었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오히려 입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거 오히려 뭔가가 느꼈다. 쉽게 가면 김일등병 이전까지 전쟁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까마귀 있고 현중에 죽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죽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체감하고 있는 거야. 사실 뭐
군인이 돼서 전쟁, 뭐 죽음 이런 거를 마음으로 체감하거나 몸으로 체감하는 건 거의 힘들 거예요. 저도 안 해봤으니까요.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죽여봤죠. 모의 전투에서는. 근데 그거 모의 전투잖아요. 모의 전투고 진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애들을 죽인 것 뿐이잖아. 아니면 그냥 표적지를 그냥 넘겨뜨린 거지. 제가 뭐 진짜 사람 죽여본 적 없으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사람 찌르고 이렇게 하면 뺄 수 있다라고 교육하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찔러봤어야 했더니 어떻게 찔러봐 내가 살인자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찔른다고 나도 위에서 교육을 받은 것 뿐이지. 나 그런 거. 자, 그 다음 이제 나오죠.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김일등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고 있는 거지, 서술자가. 그러다 그의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 까마귀의 눈알을 파먹은 거 보느니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야 말았다. 왜냐면 가장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이거 다 볼 거 아니야. 그 전에 죽어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더 괴로울 거니까. 이런 얘기지. 그러면 또 울고 싶어졌다. 왜? 너무 막막하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럴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 빠졌다. 이런 거죠. 자, 저도 모르게 홍곤이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희가 뭐라고 부른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의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저 소리를 들어보게 주대희가 누운 채 쇠진한 모관의 소리로 콧소리일세. 이 소리를 근데 왜 들어야 돼? 콧소리가 만약에 아군의 소리라면 아군이 가깝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콧소리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건 뭐야? 일종의 희망이죠. 아, 아군이 가까이 있다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주는 거잖아.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돼 상반을 일으키며 기를 잃었다. 쉽게 말하면 주대희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들어보라고 한 거지. 과연 먼 우레 같은 호성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느 편의 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0mm. 그러면 정확하게 이 포소리는 아군하고 연결된 게 맞다면 희망이 맞는 거지. 주대희는 알고 있지. 주대희의 감별은 틀림없다라고 1등병은 믿고 있고. 근데 가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정도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희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치유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왜? 지금 40리라고 나오는데 얘네 처음 해볼 때 지금 하루에 어느 정도 가고 있어? 4리 정도밖에도 못 가고 있잖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다가 들기 딱 좋지.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이러다가 어차피 죽을 거야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얘기했어 이거? 김일등병 돌을 다리에 들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희망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주대희의 입장 얘기하는 거야. 주대희는 지금 자기는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럽게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생각과 증명으로 부딪혔다.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럼 주대희 입장에서 이 권총을 사용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권총을 사용한다는 거는 자살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현중이가 죽는 걸 보니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김일등병이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살을 했던들 이 모든 문제는 즉 현중이가 죽지 않고 김일병도 죽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게 아니겠는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 헛소리가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고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나오면 된다 라고 있는 힘을 다해 명령대로 말하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럼 맨 마지막 권총을 뺐다는 건 아까 이대로 가는 거니까 저렇게 보내고 뭐 하는 거야? 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일단
그 학교에서 좀 프린트해놓은 건데 여기까지일 거야. 여기까지고 실제로 김일등병은 안 죽어. 마지막에 안 나와. 그냥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김일등병이 안 나오는데 김일등병은 살 것 같은 뉘앙스 나오고 주대는 마지막에 죽어. 실제 소설이 결말에서 그냥 힘이 다해서 쇠다는 상태에서 그냥 뭐 피도 흘리고 이제 몸이 안 좋을 거니까 그 상태로 그냥 쓰러지고 죽어.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개 짖는 소리 같은 거 들으면서 김일등병이 우리 살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등이 차갑지? 이러면서 끝나요. 약간 비밀소리. 원래 전쟁은 다 비밀적인 거가 아니야. 모든 전쟁 영화 봐봐 뭐 안 비밀적인 게 있어? 이런 거죠. 자, 85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85쪽에 이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할게요. 단답형은. 그 나머지가 이제 숙제가 들어갈 거고. 자, 191번. 제목인 나와 너만의 시간에서의 의미는 전쟁이라는 뭐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오죠. 비극적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인물들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192번. 기존의 전원 소설들은 주로 뭘 많이 다루냐면 이념의 갈등을 다루겠죠. 보통의 전쟁 소설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남과 북의 즉 좌와 우의 대립이야.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전쟁의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특히 많이 보여주는 소설이 뭐냐면 광장. 그 다음 너와 나만의 시간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이념의 갈등을 중심으로 축을 삼지 않아요. 다른 측면은 좀 더 보는 거고. 그 다음 193번. 현실적이고 이기적 인물. 현중이죠. 현중이 먼저 도망갔으니까. 194번. 주변에 시체가 있으면 알려주고 죽음의 분이 이끌어낸 건 까마귀죠. 까마귀가 약간 깍깍 울면서 현중의 시체를 쪼아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 195번. 김일등병이 모르라는 얘기는 자신에 배신한 현중이마저도 생각하는 김일등병의 인간을 보여준다. 왜냐면 현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딱 보여주는 건 까마귀한테 꺼져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김일등병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김일등병의 인간을 보여준다. 이게 끝이 아니야. 돌을 던지는 행위는 하나 더 있어. 자기도 살고자 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196번. 주대는 현중이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왜? 내가 일찍 자살했으면 얘가 그렇게 빨리 가다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든 거 아니야. 그래서 김일등병의 생존을 위해서 자살을 하려 한다. 물론 자살하지 않아요. 그 다음 197번. 주대가 김일등병의 궁극적으로 주고 싶었던 것은 희망이지, 희망. 아니면 살기 위한 마음. 뭐 이런 거겠죠. 이거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막 총소리 들고 옆에 막 살벌할 것 같은데. 태거장에서 총 쏘는 거 그렇게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 않나? 가끔 야시장에서 쏘는 그 총하고 느낌이 다르다니까. 가끔 야시장에서 총이 싸보잖아. 이게 달라요. 제가 한 주에 6주마다 제가 거의 200발씩 쏴봤는데 총은. 저는 그것 때문에 사격 그 시범 들어가거든요. 저희 부대는 뭐 그런 거 시범해야 나. 뭐 유격 시범 보이거나 뭐 심지어 뭐 경례 시범 보이거나 뭐 이딴 거 쓸데없는 거 자꾸 애들한테 보이는데 그래서 하여튼 시범 보이는 게 아니라 한 200발 쏴봐요. 그냥 귀 아파요. 야 아프고 그냥 아파. 맨날 차갑고 뜨겁고 아프고 안 써고 싶은데 안 쓰면 얘한테 갈군다고 휴가 자르니까 쏘게 하는 건데 항상 마음에 부대 때 2년 거의 제가 부대 4년 생활했는데 마음속에 빈 게 있어. 얘네들 제발 총을 위로 안 겨눴으면 좋겠다. 가끔 미친 척하고 이거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묶어놔요. 생각할 때 가끔 들어가고 쏘거나 자살하는 놈이 있어갖고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폭탄 먹고 죽는 애도 있어갖고 있잖아요. 아니 헤어진 건 헤어진 걸 왜 폭탄 먹고 왜 죽어? 근데 자기가 왜 죽어? 자기가 뭐 버림받았는데 자기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미안하면 뭐 그 얘기해야 되는데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자기가 통보받았는데 자기가 왜 죽어?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총 묶어놓고 좀 저도 그런 거 교육법 많이 그랬어요. 좀 무서워. 애들 뭐 문신 있고 이런 데 보면 무서워. 때릴까 봐. 무서워 솔직히. 저도 민간인이에요. 그 다음 198번. 김일등병은 자기에게 총을 겨눈 주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마음을 갖는다. 뭐
증오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쓰면 돼요. 그 다음 199번은 아까 얘기했죠.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고. 전작 시점은 무조건 주관적이에요. 가장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전작 작가 시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됩니다. 왜냐면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전작 작가 시점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200번.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적이죠. 전쟁의 그런 비극성에 대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걸 보여주긴 하지만 김일등병이나 주대희한테 맞추면 모두 있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주제가 될 겁니다. 그 성격이 될 겁니다. 200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아요. 전쟁의 비극을 잘 보여준다. 그 다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인간에는 있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 201번. 배신하고 혼자 도망갔다 죽은 인물은 현중이. 이건 너무 뻔하고. 그 다음 까마귀의 등장이 나타나는 것은 죽음이죠. 그죠? 그 다음 203번. 현중에 대한 김일등 인간에 보여줄 행동. 아까 나온 듯이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되겠죠. 이대로 이렇게 그거지 않았어? 그 다음 204번. 주대는 현중의 죽음을 누구 탓으로 생각하는가? 나.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그 다음 인물들이 아군의 포스에 듣고도 희망을 갖지 못한 이유는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06번. 절망 속에 있는 주대희에게 사내의 의지를 불태우는 소재는 바로 위에 나오네. 콧소리 라고 나오죠. 그 다음 207번. 주대희가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최후의 선택한 방법은 자살이죠. 이게 원래 정답은 자살이 아니에요. 소설 전체에서. 근데 우리 지금 소설 안에 있는 정도만 볼 거니까. 교과 그 수능 특강 내용만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답이 일부 안 맞을 거야. 안 맞는 거 이거 내용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208번. 이 작품은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삶의 뭘 그리고 있다? 희망을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09번. 이 작품은 뭐와 뭐라는 전쟁,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전쟁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이거 되겠죠. 전쟁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 다음 210번은 지우세요. 지워. 이거 우리 앞에 있는 텍스트 내용 갖고 찾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 그냥 지우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자, 짧게 설명할게요. 이거 다 고3 모의고사 제가 절반 정도 까놓은 건데 실제로는 고3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에서는 분명히 이런 식의 조건들을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 문제보다 모의고사 문제 식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문제는 쉽습니다. 왜냐면 뭐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을 요새 3학년 경우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6월달에 3학년도 시험 봤으니까 오히려 고3 문법 문제 6월달 거는 고1의 거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뭐 형태도 그냥 단순하게 분리하고 나오거나 그렇게 나왔는데 한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에다 어려워하니까 의도도 좀 깔아주는 것도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적절한 걸 찾는 건데 기억에는 자리만 찾는 거지. 모든 자립 형태에서는 다 뭐가 될 수 있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겠죠. 그리고 혼자 쓰고 반드시 뭘 갖고 움직인다? 띄어쓰기 가능하다는 거죠. 얘 혼자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립되는 것들, 이런 게 자립이야. 기본 자립되는 걸 보면 명사, 그 다음 대명사, 그 다음 수사, 이런 건 무조건 자립되겠죠. 그리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립입니다. 왜? 앞뒤를 그냥 띄워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자리면 안 돼. 자리 되는 건 무조건 실질이지만 실질이 되는 것들은 또 자리과 의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단독 문제 출시를 이게 이번에 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에서도. 왜냐면 6월달 평가에 형태에서 단독 문제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고3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휘 형태소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결국은 뒤에 오늘, 하늘 이런 거 자체가 결국은 무척 프로 단어에서 구체적인 뭘 얘기하는 거야.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면 문구 형태도가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실질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나오겠지. 항상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용언의 경우에는, 동사형사의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 자체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돼요? 어근이 되는 거예요. 대신 얘도 뭐야? 혼자는 못 쓰니까 의존이고, 얘도 의존인데 얘는 혼자 못 쓰는 부분이고, 단어 의미도 없으니까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어근이냐 어간이냐, 아니면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갖고 나와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봐봐. 이런 거를 보면 얘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못하죠. 왜냐면 이거는 나눌 때 이런 식으로밖에 나눠질 수가 없는데, 그럼 얘만 어근일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더 적어요. 근데 어간음 일자일 때는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간과 어근이 불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단어의 지적 구성 문제, 이런 거 나올 때 그런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지금 보면 옳지 않은 건데, 4번에 건불다는 어근이 불기고 어간이 건불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건불고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기본형 자체를 볼 때 건과 불다는 어근들이 합쳐진 거죠. 그럼 무조건 어디까지를? 어간 자체를 건불까지를 무조건 어간으로 보고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왕씨 하나 질문할 거. 건불다는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비통사이죠. 왜냐면 중간에 결합이 없으니까. 통사 비통사에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단어의 어순별을 얘기하는 거지 단어의 의미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건꼬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통사가 되는 거고, 건불다가 나오면 비통사가 되는 건데 둘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어순별만 물어본 거니까. 그 다음 3번 옳지 않은 건데 아예 써있죠. 걔는 접사이고 여기서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이다. 그러니까 얘가 붙으면서 명사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럼 4번에 볼 때 사물을 올바르게, 그 다음 똑바르게 하는 도구를 뜻하는 새말로 바르게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바르다는 처음부터 뭐가 아니야? 명사는 된 건 맞지만 동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조건에는 가로에 있잖아. 동사 뒤에 붙어라고. 그럼 동사 뒤에 붙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바르다는 바른다 형태가 될 수도 없고, 바르자, 발라라 이렇게도 못 쓰이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겠지. 그럼 안 맞지, 조건이. 그러니까 정답 4번. 결국은 찾아야 수 있는 조건은 원래 단어의 기본형의 품사가 뭐냐, 그걸 물어본 거야. 그 다음 4번에 보면 거품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거는 겁에다가 um이 결합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냥 어근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위에 있는 형태와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단일어거든. 단일어 나올 때 사실 이거 뭐 밝히고 밝히지 않은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 5번의 전미사 이해에 대한 탐구 결과를 제시한 것인데 의미를 추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그럼 지금 리을에 보면 일부 타동사의 어간 뒤에부터 그 일을 하는 도구라는 뜻을 더하는 명사를 만든 전미사라고 해서 뒤에 다듬이 소리가 들렸다. 이건 다듬다가 기본형의 형태에서 이가 붙여서 다듬이가 된 거니까 일단 뭐가 된 거야? 품사도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4번에 볼 때 아기는 딸랑이를 흔들며 놀고 있다 해서
딸랑이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데 일단 이 딸랑이는 무조건 어디로 보내야 돼? 나오는 딸랑이는 무조건 보내야 돼. 또 미음이죠. 미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딸랑이 자체가 딸랑이란 것 자체가 이미 음성상징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무조건 미음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일하는 도구 자체 그리고 누가 딸랑이 갖고 일을 합니까? 그건 일하는 도구도 아니죠. 그래서 사물을 만드는 명사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미음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 6번 뒤에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4번에 리을에 보면 좁히다 먹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동접사와 피동접사가 붙은 건 맞아도 문제는 품사가 바뀐 건 아니지. 왜냐면 동사라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겠지. 뭐 사동사, 그 다음 피동사, 그 다음 뭐 타동사, 다동사 이런 식인 거잖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죠? 왜? 내가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니잖아. 위험했어 지금. 위험했다. 이상한 거 재밌어요. 혹시 남친 이상하다는 얘기 안 해? 가끔 이상해. 근데 이거 원론적인 건 나쁜데 원론적인 건 다 동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특히 얘네들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변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성질이 성질. 성질 자체가 변한다는 건데 품사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성질 바꿀 수 있는 거 형태로. 근데 품사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둘 다 지배적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저번에 기출을 봤기 때문에 뭐 강마다 매마다 나도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전미사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돼. 상황에 따라 이게 품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달라지는 거고 반드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어근의 원형의 모습과 품사야. 걔가 뭔지 알아야지 얘가 붙었을 때 품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양이 똑같지만 어떨 때는 이게 접수하고 어떨 때는 또 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문자로밖에 못 나와. 가급적이면. 단어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다음 7번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얘하고 연결될 때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멋쟁이는 관용사가 명사로 바뀐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냥 멋이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가 붙어서 멋쟁이가 되는 경우인데 멋이란 건 처음부터 그냥 명사지. 얘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명사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관용사라는 말 자체가 문제죠. 관용사가 될 수가 없지. 그래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건 이런 거야. 그래 이럴 때 쟁이의 성격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속성이죠. 그러니까 멋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잖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의미가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가 뭐 장이, 재미 이거까지 안 나올 건데 어쨌든 얘는 지금 품사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성질의 형태는 저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거죠. 멋을 잘 보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요거만 그런 거고 시험에 좀 많이 나오니까 이제 1, 4번만 봐봐. 1, 4번의 형태를 보면 기본형은 많다겠지.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인데 이렇게 많이가 되면서 뭐가 돼? 뒤에는 잣따라 꾸미게 돼 있지. 그러니까 부사가 바뀐 거야.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도 기본형은 높다가 되는 거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겠지. 근데 높이를 이렇게 하면 뒤에 뭐가 붙었어? 목격조도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 들어갈 땐 또 얘가 달라. 똑같은 이가 들어가도 이 높다가 높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아예 품사 또 바뀐 거야. 동사 형태로 바뀐 거잖아.
자, 그 다음 이제 8번. 8번 같은 경우는 기역과 니은에 대응하는 사례가 아닌 거래요.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들글자의 들은 무리하게 힘을 들어 마구몹시의 뜻을 갖고 있는 접사인데, 반면에 들판애들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로서 어근에 해당한다. 당연히 이거 그냥 들만 있으면 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전들을 보면 항상 뭐가 나와? 예문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처럼 어근에 특정할 뜻을 더하는 접사와 뜻을 지닌 어근이 우연히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뭘 종종이야? 많은데 생각보다. 근데 평상시에 그런 거 안 따진 것 뿐이고. 4번에 헛디디와 헛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얘네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 왜? 헛디디다의 헛은 뭐가 되는 거니까? 접두사야. 뒤에 헛수고도 똑같이 뭐가 돼? 접사잖아. 이거 둘 다 접사가 온 경우니까 기역과 니은처럼 달라질 수가 없죠. 나머지는 근데 기역과 니은은 나눠진 형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전혀 쓰지 않은 말이지만 시험에 잘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개살구. 이거야. 이건 평상시에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시험에만 가끔 나와. 시험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 마소 이런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뭐 쓸 일이 있어? 없어. 마소다. 근데 나오잖아 시험에는. 바느질도 사실 요새 할 일도 없잖아. 근데 시험에는 나오잖아. 그런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에서만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시험이 아닌 단어에서 쓰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런 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제 9번. 보기를 참고해서 기역, 리을을 구분하고 특성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그럼 4개가 나오죠? 무척 무겁기도 했지만 크기도 놀라웠다. 그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오늘은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기. 기에 대한 국어사전 검색 내용. 기일. 이 단어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시엇, 겟 뒤에부터 그 말이 명사의 구실을 하게 만드는 어미이다. 중요한 얘기 나오지. 명사의 구실을 하게 되는 어미라고 했는데 무조건이었잖아. 어미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뭐야? 이 품사에 대한 변경이라는 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돼, 무조건. 근데 접사가 온다는 건 상황에 따라 두 가지지. 품사를 변경할 수도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품사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 구시란 말은 그냥 명사처럼 보이게만 한다는 뜻이야. 근데 밑에 있는 기 아예 대놓고 나오지.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는 나오잖아. 차이를 보여주잖아. 자, 이번에 보면 기역과 디귿은 기가 결합된 것으로 그냥 무겁다에다 기가 붙은 거고 그 다음 디귿 뜨면 피곤했다 뒤에 기가 붙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결합된 건데 1이 결합됐대. 리나 리을과 달리 명사들에서 서술의 역할을 한다. 무겁다가 무겁기가 된 거고 피곤다가 피곤했기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당연히 명사절 형태로 바꿔준 거지. 이 두 개는 그럼 뭐가 아닌 거야? 접사가 아닌 거야. 근데 크기, 가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형태가 온 거고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 달리기 이것도 지금 격조사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한 거야? 아예 접사가 붙은 경우지. 차이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 이런 거였지. 결국 뭐냐면 만약에 품사처럼 그렇게 보일 때 어미는 뭐해? 이 어미들은 여전히 뭘 가져? 용언이 원래 서술성을 가져. 근데 접사는 만약에 품사가 변경된다면 서술성 자체가 없어. 그리고 품사 변경될 때 특히 뭐가 붙어 앞에? 명사 형태가 이렇게 없다면 이거 앞에는 가시동반 되는 거. 안녕한 거. 근데 이건 서술성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 이건 서술성 자체가 같으니까 앞에가 부사 어가 나오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항상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지. 이걸 항상 보여주게 되면 답이 너무 뻔하단 말이야. 대신 이전으로 알고 있어야지. 보통 관형어가 올 때는 뭐가 나와? 니은, 는 이런 식의 형태의 관형사의 어미가 붙겠지. 근데 보통 많이 나오는 부사에는 뭐가 나와? 니,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부사
관형사가 기억하면 나중에 관형어나 부사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원론적으로 크게 기억하는 거야. 문제를 볼 때는. 저걸 몇 개 해야지 선지 5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줄 거야. 저거 5개 싹싹 깔아주면 그냥 바로 앞에 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관형어 부사어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선지 5개 다 어렵게 가진 않겠지만 그냥 마냥 주지는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런 거 좋은 문제가 20번이야. 9번, 10번 이걸 같이 배치해놓은 문제고 좋은 꿈을 잘 꿈. 그럼 밑에 의미 나오지. 기억과 니은에서 미음은 어떤 게 기능이 다를까? 기억과 니은은 모두 꾸다의 꿈. 미음 자체가 결합한 것이군. 이런 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꾸다니까. 이 기억은 좋은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그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기억 자체는 앞에 관형어라는 게 지금 나왔으니까 이대로 본다면 이걸 그대로 갖고 본다면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명사라는 얘기지. 근데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잘 일한 거는 대놓고 나오지. 부사어라고. 그럼 니은은 뭐라는 얘기야? 공사라는 얘기잖아. 그럼 도움밖에 정답이 나올 수가 없지. 정답을 찾는 건 얘네들 앞에 뭐가 있어? 관형, 부사어.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보면 전미사가 붙은 예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붙은 예가 되는 거지.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못 나온다 그랬잖아. 절대로. 그냥 이렇게 아 이거 품사 뭐야? 어디 생겨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얘가 뭔지를 모르는데 얘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얘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얘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나오니까 좋은 꾸다는 안 되지만 잘 꾸다는 또 되지. 그럼 뒤에는 서술성이 생기는 거고 앞에는 서술성이 없는 거야. 이미. 만약에 2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런 설명을 붙여줘서 움직여. 자, 그 다음 넘어가자. 11번이요. 자, 11번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직접 구성 방식을 갖고 움직이는 거지. 이번에 이거 문제가 너무 좀 그래. 열과 다지가 결합한 것으로 합성어이다. 근데 이거 파생어야. 구성 형태를 보면 열다하고 닫다가 먼저 붙은 거겠지. 여닫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가 붙은 거니까 배열 방식을 보면 여닫 이게 1번. 그러면 이렇게는 또 얘가 달라지지. 이 2개는 얘가 달라지는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여닫다만 나온다면 이건 무조건 합성어지. 근데 이런 합성어에다가 먼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이가 붙는데 이거 접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마지막에 여닫이가 돼서 접사가 마지막에 붙는다면 얘는 합성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성 방식은 마지막 형태가 붙는 게 어근끼리의 결합을 갖고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붙는 게 접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단어를 묻는 게 아니라 배열 방식만 묻는 거잖아. 문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12번. 기억에 적용된 단어의 분류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헛고생과 덧발 볼 때 덧박은 아니오지. 그죠? 덧박은 처음부터 뭘까? 합성어지. 덮은 밥이란 뜻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 무슨 합성어야? 중간에 연결음이 없지. 그럼 비통사대 합성어가 되겠지. 근데 헛고생 같은 경우는 접사가 붙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포함한다면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가? 네 라고 하는 게 헛고생이고 아니오가 되는 게 덮으면 되는 거잖아. 그 차이 갖고 움직이면 정답 나오죠. 그러면 파생어하고 예,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 아니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덮밥도 평상시에 거의 쓸 일 없는 것 같아. 제육덮밥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냥 덮밥 주세요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 메뉴판에도 없겠다. 덮밥 주세요. 장난하냐? 이러지 않을까? 무슨 덮밥? 무슨 덮밥 먹을까요? 너무 때릴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동네 와서 하나 느끼는 건 고국민하고 내가 혼연일 치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어. 먹을 데가 없어 일요일날. 거의 고국민이야. 오, 진짜 고국민 씨가 누군지 궁금하네 이제 점점 되면. 이동산에 있을 때도 맨날 고국민 갔어. 일요일날 고국민밖에 문 안 열어. 거기 SRT 있는 데하고 뭐 가면 그거밖에 없더라고. 나중에 거기 있는 만두집 아저씨하고 친해지고 있어. 또 만두 먹으러 왔나 봐. 네. 조만간 또 오를 것 같은데. 저번에 11차 상가 가면 사람 느꼈죠. 여기 내 상가 없고 남들 상가만 있는 거지. 이런 거지. 갑자기 거기서 혼자 신사했던 거죠. 이게 다 내가 오면 좋겠다. 막 혼자 이러는 거야. 거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네. 그러고 있었지. 얘네 크면 뭔가 일을 벌이지마. 자꾸 돈 만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고 무조건 해다 다니는 게 좋은 거야. 절대 사업하지 마. 경험자가 하는 얘기야. 내가 두 번만 하면 먹었거든. 수업하다 두 번만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지. 안 받았어. 내가 오면서 내가 수업하고 있겠지. 아니면 내 수업 빼고 스케줄이나 시간표나 짜면서 내 선생님들 수업이나 집어넣어 볼까? 나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한 15년 전에. 다른 학원 가서 수업 보내도 내 학원 직업 월급 줄지 나도 몰랐어. 직원들 월급 돈이 없어갖고 다른 학원 가서 비는 날 오프인 날 가서 수업해서 그거 막 월급 메꿔갖고 관리비 내고 그 다음 월급 주고 오전에 재수반 뛰고 또 선생님 월급 주고 이러다가 내가 이거는 진짜 할 일이 아니겠다. 그만 때려치자. 그래서 때려친 적이 있었죠. 사업이었어. 원장님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학원 3개나 했잖아. 야, 니네 내가 니네 보내줬었지, 뭐, 그거. 네이버 뭐 하고. 몰라, 이 원장님 말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하루 만에 200만 마감될 때. 그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좀 더 같은 공간에 350석짜리가 있나 봐. 아예 그래서 350석짜리 없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나는 안 가겠지만. 학생들 가는 건데 내가 뭐하고 가. 학생들 하는 건데. 근데 이동탄 수업한 애들 물어봐. 이동탄에 있는 분명히 롯데시네마일 텐데 선생님 롯데시네마가 어디 있어요? 뭐라는 거야 이게. 이동탄에 롯데백화점 있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길거리 안 다니는 건가? 이동탄에 있던데 나도 검색해서 한 건데 심각하다. 몇 명 나한테 물어. 선생님 제가 지금 예약이 됐나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 본인이 예약하고 나한테 예약됐냐고 왜 물어봐. 그거 다 실시간에 쳐다보고 있지 않아. 나도 모르겠다. 너의 문자를 보니 이야기 된 것 같다. 거기다 이거 왜 올린 거야 이거? 커넥인가? 이런 느낌. 13번 잘못한 거네. 13번에 4번을 보면 후크송이 나오고 맴돌다 노래 반복되다 라고 나오고 비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의 결합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맴돌 노래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는 비의 방식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기본형이 이렇게 된 거잖아. 기본형이 맴돌다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노래가 됐다면 그냥 이거 빠지고 이렇게 결합한 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없어? 관형사형 자체가 들어갈 게 없지. 어미가. 일본의 격벌이는 왜 세안세안이에요? 격벌이는 뭐가 있냐고? 세안 플러스 세안이 왜 아니에요? 시험 플러스 맞는 거죠. 시험 플러스 시간이 맞아요. 왜 맞아요? 맞아요. 얘는. 맞는 건 적사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겹이란 말이 있고 거기다 벌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이렇게 놨다. 겹이란 게 하나의 그냥 명사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되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들어왔는 상태다. 그러니까 명사 명사 이렇게 그냥 보는 거지. 맞는 얘기야. 이런 데가 또 있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A 앞에 벌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버린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로 보내면 돼. 시로 보내면 딱 맞죠. 어간 자체와 체언의 결합.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비동사가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세요.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에 보면 기역과 디귿은 공통된 어근의 품사와 복합어의 품사가 일치한다라고 나오죠. 반짝 세일이 나오고 반짝거리다, 반짝이다, 반짝대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기억 같은 경우에 반짝셀 명사죠. 그죠? 반짝거리다, 반짝이다, 반짝된다. 얘네들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반짝거린다, 반짝인다, 반짝된다. 다 동사로 바뀐 건데 원래 어근의 품사는 뭔데? 반짝인데 이거 부사잖아. 안 맞죠? 그래서 서로 품사 자체가 불일치합니다. 그래 정답 5번. 대신 기억과 디귿도 품사가 다르죠. 각자 명사하고 동사된 거니까. 가끔 애들 물어봐. 반짝이 왜 굳이 부사입니까? 원래 용어 그 쓰임새가 부사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 좀 기억할게요. 부사나 관형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항상 그렇게 썼던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할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야. 봐봐. 바로 뭐야? 이렇게 나올 때도 이거 그냥 보면 뭐처럼 느껴져. 관형사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적이야. 이것만 보면 이거 체언이니까. 근데 이거 부사야. 그래서 예전에 누가 질문했어. 왜 굳이 부사냐? 이 문장이라고 보면 당연히 관형사인데 이건 특수한 경우고 원래 바로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에서도 이런 거는 예외 현상에서 일부이고 이게 기본이다. 원래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아예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학생 중에 하나가 예전에 국민연구원 거기다 아예 질문까지 했어. 자기 이거 맞추려고.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오답자 시켰단 말이야. 학교에서. 학교 문제가 어려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쓰임새나 이런 것도 좀 보겠다는 거. 모의고사에 만약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번.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 찾아가는 거지. 제시한 조건은 일반적인 배열 방식을 활용하는 얘기는 통사적 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반짝 매장은 방금 위에 똑같이 나오니까 부사 결합에다가 명사 결합이니까 당연히 비통사지. 이거 정답 1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그리고 내신 문제에서 보통 써먹을 때는 절대로 안 보여줘. 통사 비통사의 배열 방식을 안 보여줄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말 그대로 비통사를 기억하던지 통사를 기억하던지 반드시 하나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다음 중 합성어의 배열 방식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건 다른 거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가. 그 다음 16번은 적절한 거죠. 어간이 연결함에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2번만 그렇지. 2번에 보면 기본형이 올라가 되는 거고 여기다 아가 들어가는 거고 서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연결형이 들어갔잖아.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게 없죠. 만약에 5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왔다면 오르어 내리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형사가 되겠죠. 정말 연관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오르어 내리다 오르 내리다 의미 차이 전혀 없잖아. 그런 거라고. 그 다음 17번. (7번의) 미음은 체언이고 비읍은 수식어이죠. 그러면 같은 부류가 될 수가 없죠. 다른 부류죠. 아예. 문장으로 딱 주면 정확하게 나와 이거. 그 다음 18번.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건데 그냥 이거는 뭐 공부하는 과정에 보는 거고. 형하고 누나는 만약에 부른말로 쓰이면 감탄사가 맞아. 부른말로 쓰이면 당연히 감탄사지. 근데 이번 선지는 잘 봐봐. 형과 누나 같은 단어는 부른말로 쓰임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른말로밖에 안 쓰인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진 않지. 부른말로 쓰일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으니까 이번에 가장 저쪽에 가려면 이런 단어는 부른말로 쓰일 때는 감탄사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문장이. 근데 이렇게만 나온다면 꼭 이렇게밖에 안 나온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이렇게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져.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감탄사가 아니야. 왜냐면 얘는 명사고 얘는 조사니까. 국립원이란 말과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는 게 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19번. 민이는 명사죠. 느는 조사고 꽃잎도 명사죠.
을도 조사고 손바닥도 명사지. 애 조사. 놓고는 노타 형태가 되고 손바닥에가 부사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동사죠. 그리고 한참 부사죠. 들여다보았다 동사죠. 그럼 정답 5번 나오겠네. 형사가 없죠 여기. 그 다음 20번 적절한 거죠. 5번에 아시나워식은 딱 봐도 감탄사죠. 감탄사는 당연히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감탄사 자체가 독립어니와 쓰이는 거겠죠. 감탄사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없긴 해요. 시험에 따라서는. 그 다음 21번은 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2번 넘어가세요. 22번도 마찬가지. 뭐 딱히 얘기할 건 없는데 A에는 그대로 리을 들어갈 거고 B에는 니은 들어가고 C는 달라진 나오니까 미음 들어갈 거고 그래서 동사형용사 수득교 조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표 이렇게 나오는 구성 방식은 모의고사 되게 빈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성 방식이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 수준에 따라서 시간 잡아먹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한 문제는 잘 나옵니다. 보통 단어 문제 나올 때 앞에도 이제 하나 따라준 거고. 그 다음 3번 기억과 니은의 특성을 모두 지닌 거네. 기억 어떤 명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의존명사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어떤 명사는 주격, 목적격, 도사격, 서술격 조사 중에 한두 개의 격조사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1번에 보면 책 자체가 되는 건데 이거는 1번 아닌데 이거 4번에 보면 다른 같은 경우는 앞에 놀라울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죠. 관용어가 이게 빠지면 문장이 이상하지. 진정 따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따름에는 반드시 뭐밖에 못 붙어? 이다밖에 못 붙죠. 이거 제한이 있지. 그래 정답 4번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 24번 형태의 적절하지 않은 건데 디귿에 보면 저는 뭘 꾸며줘? 남자를 꾸미죠. 그러니까 잘생기는 꾸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용어를 꾸미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 5번 나오지. 그 다음 25번 밑줄친 부분이 특정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는 뭘 꾸며줘? 빛나는 꿈이죠. 그 다음에 더욱은 뒤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하나밖에 못 꾸미겠지. 그럼 정답 정확하게 2번 나오지. 그러면 이 기억과 디귿은 뭐라 그래? 성분부사로 얘기하죠. 근데 아마도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것들은 거의 뭐냐면 뒤에 있는 거 전체를 꾸미기 때문에 다 문장부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문장부사. 부사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거의 100이야. 품사 나오는데 부사가 안 나오게 더 힘들어. 두 가지는 무조건 나와. 조사하고 부사는 어떤 경우로는 나와. 이 두 개가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쉽고 문제 유형도 많고 그 다음 쓰임새도 많고 그럼 문제 낼 확률이 훨씬 더 높지. 그 다음 26번 조사에 대한 탐구 내용은 옳지 않은 건데 3번에 보면 E와 F를 보니 형태가 같은 조사가 쓰인 경우에는 동일한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나오는데 지금 시에 보면 과목이고 이게 나오고 F에 보면 그곳에서 이게 나오지. 형태가 같은 조사가 쓰인 경우 C하고 F 보시고 내가 지금 C하고 잘못 보고 있구나. 이걸 뭔가 이상하고 이구나 눈이 아파서 왜 뭔지 내가 문제 생각했나 그래서 도서관에서 치 그지. 그 다음 그곳에서 그래서 둘 다 지금 똑같은 에서가 붙었지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 도서관에서 회의실을 개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회의실을 개방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문장이. 그러면 이 알파벳 2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전체를 볼 때는 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좋아야 애서가 본다고 무조건 부서가 아니야. 근데 그곳에서는 뒤에는 무조건 모이기로 하다. 이걸 꾸밀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부서가지.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나 애서 뭐 이런 게 붙는다고 무조건 다 아니야. 왜냐면 문장에서 볼 때 얘가 지금 주체로 옮기는 것들이 생기잖아. 단체일 때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애나 애서나 이런 거 붙인단 말이야. 그죠? 정부에서 뭘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 있단 말이야. 정부가 대신에. 그런 거 생각해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가를 붙이는 걸로 바꿀 때 문장이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돼. 만약에 선제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그 다음 6, 7번.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번에 보면 B에 가는 조사 노로 바꿔 쓰시는 걸 보니 가의 1-1을 통해 대답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B를 보면 개구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구리로 되었다 형태로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도 있네. 근데 1-2 가위의 1-2를 보면 받침없는 치원이나 부서지 또는 연결어미 뒤에부터 앞말에 지정하여 강조한 뜻을 나타내는 모조사이고 연결어미 지 뒤에 오는 가를 리을로 바꿔서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 표현이 온다. 근데 이거 뭐가 아니야?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부정한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 부정한 대상하고 연결시킬 때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게 된 대상이다. 이걸 빼야지. (2-2하고) 연결 안 돼. 그 다음 18번 보조사의 경우인데 한태는 격조사예요. 보통 격조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항상 꼭 그냥 패스해서 보조 넘어갈까. 은능만도 이 4개는 무조건 보조사야. 이 4개는. 이거는 볼 것도 없고 바로바로 기억과 넘어가야 돼. 하도 많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 29번. 빈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지금 니은의 2번을 보면 제시된 뜻풀이와 품사로와 용례 니은에서 오늘 뒤에는 조사 애가 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니은에 보면 부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에 이게 나오지.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부사라고 지금 대놓고 나와 있는 형태잖아. 여기서. 그럼 여기에는 굳이 애를 붙일 필요가 있나? 애를 붙일 필요가 없지. 뜻에 이미 뒤에 애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뒤에 볼 때 애를 또 붙이면 이날 애 이렇게 되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 굉장히 이상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애를 붙일 필요가 없지. 그러면 문장이 애가 되는 거니까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니은을 찾는 게 아니라 니은 바로 위에 있는 뜻풀이의 정답을 찾는 거야. 그 다음 30번 적절한 거죠. 품사 통용 문제고 4번 같은 경우는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거는 형용사죠. 근데 우리 아들은 키가 쏘쏘 큰다. 이건 아예 니은 자체가 지금 붙어서 움직이지. 그럼 니은다가 될 수 있으니까 동사죠. 품사 통용이야. 크다의 원래 품사는 무조건 형용사야. 근데 문장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 이런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밝다. 또 상황에 따라 동사형용사 나눠진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 31번. 자, 나머지와 구별되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2번만 유일하게 뭐야? 2번만 유일하게 관형사예요. 실제로.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고 다른 자체가 지금 일을 꾸며주는 거고 해당 사는 거 외에 문제가 없다라고 움직이는 건데 나머지 1, 3, 4는 전부 다 비교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러면 얘는
형용사가 되겠지.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쓰인 예가 되는 거야. 이건 아예 그리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위에서 그 해설풀이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건 나올 때 옛날에 문제 꼼수 관형사 같은 경우는 뭐 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음. 나머지 형용사 같은 딸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없어. 이렇게도 나오긴 했는데 이건 좀 위험한 거고 형용사가. 그 다음 3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소리를 지르러 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이거 소리를 질러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4번 나오겠지. 게다가 기본형에서 어가 붙는 게 아니야. 만약에 지르에 어가 붙으면 질러 형태가 돼버린 거니까 문장이 이상하지. 불규칙과 규칙 문제는 무슨 불규칙, 무규칙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형 자체가 되는 게 뭐고 그 지분에서 어떻게 붙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건가가 더 중요한 거야. 니네 시험에서 이게 무슨 불규칙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보통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그래서 어간이 바뀐 거야, 어미가 바뀐 거야, 둘 다 바뀐 거야, 아니면 원래 모양이 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건데 꼭 기억하면 두 가지야. 리을 탈락과 의탈락은 어쨌든 규칙이에요. 두 개는 무조건 탈락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탈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규칙이 아니야. 달라. 그리고 똑같은 글자 안에서도 규칙과 불규칙을 분명히 나눠줘. 문장에서. 굽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고기를 굽다 형태는 무조건 규칙이지만 굽어지다 형태로 나올 때는 그거 불규칙이란 말이야. 내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치? 굽어지다라고 나올 때는 규칙이고 고기를 구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럴 때 고기를 굽다는 불규칙이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문장으로밖에 못 나와. 보통은 나올 때도.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여준 거야. 어차피 뭐 우불규칙, 르불규칙, 러불규칙은 각자 붙는 게 어미가 뭔데 언데 러로 바뀌었어. 그럼 러불규칙 이렇게 그냥 간 거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다음 33번 마지막에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한 걸 묻는 건데 4번에 보면 새가 하늘을 날아갔다에 날아가 있어요 라고 나오죠. 왜냐면 이건 기본형 자체가 날다니까 이게 기본이 되겠지. 갑자기 이게 되려면 기본형이 날아가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본형은 날다죠. 그럼 날아가다가 기본형이죠.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습니다. 이걸 앞에 문제하고 연결시키면 오르다가 올라가 된 경우죠.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르불규칙 형태가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오르다가 기본형에서 골라 이런 거니까 오르다가 똑같은 르불규칙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누르다가 기본형에서 눌러 똑같은 르불규칙이야. 그 다음 5번도 이르다가 일러 르불규칙이지. 기본형 자체에서 결국은 어미가 뭘로 바뀐 줄 알면 불규칙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문학 나머지 거는 풀어오면 되는데 지점까지 이것도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돼요. 어차피 문법 추가 문제를 더 해놓긴 했는데 못할까봐 잘 안 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 직전 때 자기 문법 필요하면 달라고 해도 돼. 그러면 따로 문법 하고 문학 문제를 못 받는 거야.